지난 13일 3명의 노동자가 숨진 여수 탱크 폭발 사고 순간의 영상을 KBC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5톤 무게 구조물이 수십 미터 위로 솟구칠 정도로 큰 폭발이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 광주 남구가 1박 2일 워크숍을 다녀와 직원 2명이 확진됐고 함께 다녀온 10명은 자가격리 중이라 행정 공백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두환 발언에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진표 공동선대위원장은 호남 민심 변화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된서리를 맞고 있는 전남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을 단위 관광협의체를 기반으로 한 상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지난 13일 3명의 노동자가 숨진 여수 2.1산업 탱크 폭발 순간의 영상을 KBC가 입수했습니다. 5톤 무게 구조물이 수십 미터 위로 솟구칠 정도로 엄청난 폭발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동안 주변에 CCTV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영상이 확보되며 폭발 원인을 밝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낮 1시 37분 마치 폭격을 맞은 듯한 굉음과 함께 대형 구조물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수백 미터 거리에서도 차량 블랙박스가 젖혀지고 바닥모래가 후폭풍일 정도로 진동도 컸습니다.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지나오는데 그냥 빵 하고 터져오더라고요. 우그로 붕 떴다가 그냥 떨어졌는데 처음엔 안 보이다가 여기 보니까 보이던데 뚜껑. 최초 폭발이 발생한 뒤 인근 탱크들로까지 연쇄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이 공장 안에 있던 73개의 탱크 가운데 4기가 폭발했고 6기가 불에 탔습니다. 최초 폭발 이후 전남을 비롯한 5개 시도 소방력이 총동원돼 3시간 반 만에 가까스로 불길은 잡혔습니다. 탱크 위에서 유증기 수집 파이프 고정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은 30-40m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사측이 시키면 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폭발로 인해서 공주물에 되고 이 처참한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폭발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유증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탱크 가동 상황에서 작업이 이뤄진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확진자들이 다니던 학교나 공공시설 등에 대해 전수검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에선 남구와 북구의 초등학교와 광산구의 고등학교, 북구의 중학교 등 4곳의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 학생과 교직원 등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보성군에선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농업기술센터와 읍내체육시설 3곳을 일주일간 폐쇄하고 한계면의 노인 일자리 사업도 이번 주 일요일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6시 기준 광주에선 33명, 전남에선 50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내일 광주 신가중학교 학생 78명을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광주 지역 중학교를 돌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광주 92개 중학교를 상대로 백신 접종 신청을 받고 있다며 학교별 접종 인원은 5명에서 80명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대를 기록했던 지난주, 광주 남구가 1박 2일 워크숍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워크숍을 다녀온 직원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고 함께 다녀온 공무원 10명은 현재 자가격리 중이라 행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광주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가 폐쇄됐습니다. 직원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1명이 지난 9일 진도에서 열린 1박 2일 워크숍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워크숍에는 남구 사회복지공무원 12명과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21명 등 모두 34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는 광주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한 해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확진된 직원과 함께 방을 쓴 또 다른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각 동과 구청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 참가자 32명은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고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확진이 있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공적 모임인 워크숍에는 100명 미만까지 참석할 수 있어 방역 수칙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확진자가 7,000명대를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함께 먹고 자는 워크숍을 꼭 했어야 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굳이 갈 필요는 없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들이 봤을 때 우리는 이래도 된다. 이것은 법에 안 걸린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잖아요. 시민들에게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행정기관이 방역 위기 상황에서 워크숍을 강행한 것에 대한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시골 상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한편과 목욕탕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영광 지역 상인들의 걱정이 큽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광군 법성명의 한 굴비 유통업체는 옆거리 작업을 하는 근로자 6명과 직원 2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며 나흘째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굴비로 설 대목을 준비하는 법성포 주민들은 울상입니다. 지금 이제 토요일부터 지금 쉬고 있으니까 토요일, 주일, 월요일, 오늘 화요일까지 4일 지금 쉬고 있는 거죠. 진짜 단대목 닥치기 전에 지금 그나마 조금이라도 지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광군의 코로나 확진자 101명 중 이달 들어서만 41명이 확진됐습니다. 특히 법성포 주민들이 27명에 달합니다. 이들의 감염 경로는 대중 목욕탕으로 추정됩니다. 부서철이다 보니까 굴비를 엮는 이런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여 저희들은 그분들이 이용하는 해수탕을 잠정 폐쇄 조치하고 주민들의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한평의 한우 비빔밥 거리가 썰렁합니다. 코로나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목포와 광주에서 찾는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반 토막도 더 났어요. 이제 항상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10시 반, 11시 되면 줄 서는데 그게 없어졌고요. 지금도 평일도 차가 없어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도시에 비해 비교적 안전하던 전남 군단위 시골의 상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이번 주 열릴 예정이었던 광주 수영선수권대회와 마스터스 수영대회가 취소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이 넘어가는 등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광주 수영선수권대회와 마스터스 수영대회를 모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두 대회는 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의 유산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연기돼 왔습니다. 전남 지역 고병원성 AI 발생이 잇따르자 전라남도가 가금 농가에 긴급 서한문을 보내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서한문에서 겨울 추위가 시작되고 철새 이동이 증가하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위험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병원성 AI 확산을 막고 청정 전남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장주의 적극적 실천이 중요하다며 방역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전남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AI는 모두 6건으로 오리 등 18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두환 씨 발언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표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K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가 전두환 씨를 중대 범죄자라고 밝힌 점을 강조하면서도 주춤하고 있는 호남 민심에 대해선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정의진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TK 지역을 찾아 전두환의 공과에 대해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야당은 물론이고 당내 비판이 잇따르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진표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여의도 KBC 서울광역센터에서 진행된 시사 1번지에 출연해 공과사를 분명하게 가른 발언이었다며 이 후보를 감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구 경북에 가서 분명하게 갈라서
공과사를 분명히 따져본 거고, 그러나 전두환의 죄가에 대해서는 대구 시민들 앞에서 분명하게 얘기한 거니까.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선거 캠프에서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대선 후보들 간 토론 등을 통해 이 후보의 리더십이 검증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TV 토론이 붙고 거기서 어떤 사람이 리더십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리더십인지 이런 게 검증이 되면 저는 호남민들도 호남 분들도 더 결속되고 그러면 좀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지원 시점도 무르익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자며 정부 정책과 선을 긋고 있는 이 후보의 행보에 대해선 실사구시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원 사격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보유세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기회를 좀 주자. 그래가지고 불필요한 매물을 빨리 내놓게 1년 동안 하고, 그러고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중과하면 될 거 아니냐. 이게 내가 보기엔 실사구시적인 사고거든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선거 전략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방송 출연이나 TV 토론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코로나19로 된서리를 맞고 있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 단위 관광협의체를 기반으로 한 상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관광자원 및 특산품을 활용한 주민사업체와 창업자 간 협력을 통해 상품을 개발하고 소득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곡성의 관광두레 협의체가 특산품인 토란을 활용해 출시한 토란파입니다. 토란 모양으로 빵을 빚고 앙금도 토란을 갈아 만들어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소비와 함께 관광객들에게 곡성을 기억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쌀로 빚은 맥주에 아기포를 곁들인 상품, 녹차와 다양한 재료를 콜라보한 차 세트. 주민들이 참여하는 관광두레가 지역 관광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표 농산물 토란도 살리고 곡성에 오시는 분들이 곡성을 제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여행자분들을 상대로 곡성을 홍보하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하에 만들었습니다. 창업 기업들도 지역 관광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남도의 숲과 바다 등을 무대로 휴양형 숙박시설을 꾸리고 관광 두레와 함께 체험과 특산물 판매 등이 연계되는 관광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을의 모든 걸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저희 같은 창업 기업들이 있어서 관광객들 오면 훨씬 더 이제 다양한 관광 상품과 또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늘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초를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조직인 관광 두레부터 스타트업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협업과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이른바 깐부 맺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도 해야 되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사업체, 우리 지역민이 참여하는 사업체를 좀 육성을 해서 우리 지역민의 소득으로 연결되게끔 하자는 취지입니다. 어려운 시기 함께 농사를 지으며 정을 나눴던 선조들의 두레 정신처럼 코로나19 장기화로 움츠려든 관광시장에서 상생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가장 많은 곳은 광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도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전체의 15.2%인 3,895만 제곱미터이며 광양시의 외국인 보유 토지가 1,728만 제곱미터로 전남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미국이 40.2%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5%, 일본 3.6% 순이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제가 개선되면서 농촌의 인력난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의 건의를 받은 정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산업근로자나 유학생들도 농촌 취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농가당 고용 허용 인원을 확대하고 근로적용 작물수 제한도 폐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으로 농촌 인력난에 숨통이 트이기도 했습니다.